시민에게 힘이 되는 JBC 전남방송 시사법률대담 27번째 시간입니다. 최근 한강 작가가 대한민국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했는데요. 국가는 물론 국민 개개인으로서도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목을 받는 만큼 가짜 뉴스가 생성이 되고 있는데요. 한강 작가가 노벨 상금인 13억 4천만 원을 독도 평화 사업에 기부하기로 했다는 가짜 뉴스였습니다. 이 가짜 뉴스 때문인지 노벨상 상금에 세금이 부과되는지에 관한 사회적 관심 또한 높아졌는데요. 이에 관련해서 오늘은 법무법인 백의 백상열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벨상 관련 기사를 보면서 상금뿐 아니고 그러면 그 노벨상 상금과 비슷한 성질을 가진 그런 소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세금이 뭐 매겨지는지 또 혹시나 매겨진다면 그 비율은 얼마나 될 것인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았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예가 로또, 복권. 네. 그렇죠. 근데 우리 여기에 관해서 세금이 매겨지는지 얼마가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다음이 약 한 10여 년 전부터 최근에 흑백 요리사에 이르기까지 각종 경연대 열풍이 불고 있는데 그 우승 상금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우리 그 가정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만 올해 기아 타이거즈의 김도영 선수가 홈런 40개, 도루 40개를 달성을 했다면 그 홈런볼의 가치는 얼마나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길 수 있는지. 다만 앞으로 오늘 드릴 말씀은 제가 회계사입니까? 아니시죠. 세무사도 아니죠. 변호사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말씀을 드릴 것이고 또 수치 또한 대략적으로 말씀드릴 것임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벨 문학상은 문학가들에게 수여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문학상이니까. 그런데 딱 한 번 노벨 문학상이 문학가가 아닌 가수에게 수여된 적이 있습니다. 밥 딜런입니다. 밥 딜런. 예. 네. 언제 그렇게 수여를 했어요? 2016년에 선정이 됐고요. 그때 이제 그 수상 선정 이유 중에 하나가 귀로 듣는 시. 낭만적이네요. 그래서 Knocking on Heaven's Door, 그 다음에 Make You Feel My Love 등이 대표곡입니다. 지금 노래가 잔잔히 지금 들리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저희가 또 본론 들어가서 이 노벨상 상금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해를 좀 편히 하시기 위해서 기본 전제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소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근로소득, 그 다음에 사업을 해서 버는 사업소득, 그 다음에 예금 등 이자 수입에 관한 이자소득. 이게 대표적일 것일 겁니다. 그런데 노벨상 상금은 이 세 가지에 해당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게 뭐 주기적으로 얻는 소득도 아니고 일시적으로 얻는 소득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득을 소득세법에서는 기타소득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소득. 예.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령 18조에가 심지어 노벨상이라고 특정을 해서 노벨상 또는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에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게 기타소득 중에 토요일을 기다리게 하는 이 로또나 복권에도 세금이 있나요? 예. 근데 로또나 복권은 그야말로 불로소득이잖아요. 일하지 않고 어떤 운, 뭐 요행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이기 때문에 당첨금 액수가 200만 원을 초과하면 세금을 당연히 내야 됩니다. 200만 원까지는 세금 안 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금액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집니다. 200만 원을 초과하되 3억 원까지면 세율이 22%입니다. 22%. 예. 그런데 그 당첨금이 이제 3억 원을 초과하면 그때부터는 세율이 33%. 그래서 당첨금이 1억이면
3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네. 세율 22%, 따라서 세금은 2,200만 원, 네. 대략 이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이 신창원을 신고를 해서 5천만 원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5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는 안 되지 않을까? 안 돼야 될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8조에 네. 이런 현상수배 현상금에 대해서는 네. 비과세되는 기타 소득이다라고 또 법에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게 흑백 요리사처럼 요즘에는 상금을 건 이런 경연대회가 많이 있는데 우승자였죠. 나폴리 마피아도 세금을 혹시 내야 될까요? 해석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어떤 경우로 해석되건 세금은 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우승 상금이 일시적인 소득으로 봐서 기타 소득으로 볼 경우에 를 전제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경연대회에 출연을 했으니까 자기가 노력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승하는데 노력도 했고 또 자기가 기여도 했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잖아요. 그런데 소득세법은 그 부분을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해줍니다. 필요 경비. 네. 근데 그 인정하는 비율이 80%입니다. 그리고 그 80%를 공제하고 상금 중 나머지 20%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는 겁니다. 그래도 그럼 액수가 커지진 않겠네요. 많이 줄어들죠. 왜냐하면 3억 원의 80%는 2억 4천만 원이잖아요. 이해되시나요? 네. 되고 있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예. 그러면 나머지가 20%면 6천만 원이죠. 네. 그러면 그 6천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는데 아까 그 복권에서처럼 세율 22%, 6천 곱하기 0.22를 하면 이해는 안 되시겠지만 1,32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세금 부담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저한테 안가품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연기 열정은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던 이 프로야구 말씀하셨는데 홈런볼에도 세금이 부과될까요? 야구 공이 그 홈런 펜스 담장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홈런볼은 소유자가 없는 물건, 법적으로는 무주물이 됩니다. 그래서 홈런볼을 준 사람이 소유자가 됩니다. 네. 그런데 결국 그 홈런볼도 어떤 경제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 소득인 것은 맞잖아요. 그래서 결국 소득세법상의 기타 소득이 되는데 문제는 아시아 신기록인 그 이승엽 선수의 56호 홈런볼이라 하더라도 또 가정이긴 합니다만 김도영 선수의 40-40 홈런볼이라 하더라도 그 볼을 준 그날의 객관적 가격 확인할 수 있을까요? 좀 어렵네요. 객관적인 가격 확인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홈런볼들은 기념이 되기 때문에 가치가 높아지는 것인데 그것을 시장 가격으로 환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격으로 환산할 수 없는데 세금 매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다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KBO 공인국 가격이 공 한 개당 12,000원이라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12,000원을 수입으로 올렸다 그래서 거기에 세금 매기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홈런볼을 주어도 그 객관적인 가치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세금을 매길 수 없습니다. 그 세금, 조세는 국민한테 불이익한 성질을 갖고 있잖아요.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세금 부과를 위해서는 미리 그 내용을 법에 규정을 해놔야 됩니다. 그것을 조세 법정주의라고 하는데요. 홈런볼 경매에 따른 소득은 일시적인 소득이잖아요. 그러면 기타 소득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소득세법에는 이러한 유형에 대한 세금 부과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념이 되는 홈런볼이 나중에 비싼 가격으로 팔린다 하더라도 세금 부과를 못합니다. 자, 그럼 끝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저는 세상에 없는 것 중에 대표적인 세 가지가 공짜, 비밀, 내일이고 그중 으뜸이 공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로또나 그 복권 당첨금과 같은 뭐 기타 소득인데
일확천금, 또 불로소득이잖아요. 그런데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그런 소득에 대해서도 역시 세금 부과가 엄격하게 되고 있구나 하면서 일확천금, 불로소득에도 공짜는 없다. 이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오늘은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이 노벨상 상금 그리고 로또나 복권의 당첨금 거기에 각종 경연의 우승 상금과 홈런볼과의 세금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100의 백상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